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네킬러 웨비나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네킬러의 김상인이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본 웨비나 관련 내용이나 혹은 구글 앱스 관련 궁금증 같은 것이 있으시면 바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웨비나 내용이죠. 구글 문서도구 200%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요. 구글 독스나 구글 시트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직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기초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엑셀 같은 그런 전통적인 그런 문서 작성 툴을 외부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현을 해놨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죠.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좀 아무래도 포매팅이 별 좋지 않은 점? 그런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사용성이 떨어진다. 협업 기능은 좋지만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좀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좀 기능이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막 여러 명이 들어와서 같은 문서에서 막 작업을 하고 심지어 모바일로도 그걸 앱을 받으면은 수정이나 이런 게 워낙 간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들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쓰시던 분들께서 구글 앱스라는 업무용 툴을 도입하시면서 또 회사 내에서 팀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쓰시는 방향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문서 협업 기능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 안에는 숨겨진 기능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아실 수 있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주요 내용으로 구글 독스랑 구글 스프레드시트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글 슬라이드를 제가 넣을까 말까 하다가 사실 프레젠테이션은 좀 비주얼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파워포인트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심지어 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PPT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보다는 독스나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기능들을 위주로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구글 독스에서는요. 오프라인 문서 작업 요령이라는 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주로 문서 작업을 하게 되죠. 구글 독스를 사용하면. 근데 이게 컴퓨터랑 동기화를 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게 컴퓨터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건데 구글 독스의 가장 큰 장점이 실시간으로 문서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게 오프라인으로도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오프라인 활성화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기능은 조사 기능,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선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리서치 기능, 그 다음에 애드온 활용이라는 건, 자, 콜라베이트라는 제품과 연동이 되는 형태인데, 이거는, 자, 공유를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에게 단순히 넘겨주는 형태의 공유가 아니고, 그 공유를 승인이라는 액션으로 바꿔서 한 사람이 승인을 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바로 자동 공유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는 문서 협업 장면을 보여드릴 거고 유용한 단축키, 원하는 단축키 설정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아무래도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의 가장 큰 장점이 데이터 분석이죠. 근데 얼마 전에 탐색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 생겼어요. 스프레드시트에.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자동으로 내가 분석하지 않아도 원형 그래프나 확대 그래프나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툴이고 이런 기능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수정 알림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이 수정이 됐을 때 나한테 이메일로 바로 알림이 오게끔 설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시트별 편집 권한 설정 방법은 여러 가지 시트를 하나의 파일에서 열 때 편집 권한을 다르게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만 존재하는 유용한 함수 소개. 이건 엑셀에는 없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만 존재하는 좀 유용한 함수를 소개하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함수의 좀 강력한 기능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먼저 구글 독스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은 오프라인 문서 작업 요령이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구글 독스의 가장 일반적인 화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저장. 자, 실시간 저장 모습이 여기 나타나게 되죠. 모든 변경 사항이 드라이브에 저장됨. 그리고 이렇게 편집을 해도 저장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2초 내에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을 바로 클릭하면 업데이트 기록도 볼 수가 있죠. 언제 누가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시간 버전 체크가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주로 작성을 하다 보면 이게 오프라인, 특히 와이파이 연결이 없을 때나 아니면 비행기 같은 데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거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물론 다운로드도 가능하죠. 여기서 파일을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다운로드, 워드 형식이나 PDF 이런 형태로 물론 워드를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있는 워드로 열어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구글 독스 문서가 워드 파일로 저장이 되죠.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 워드 파일을 구글 독스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컴퓨터에 만약에 워드가 깔려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다운을 받아도 수정이 불가능한데, 자, 모든 걸 온라인에서, 자, 구글 독스밖에 지금 도구가 없는데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독스 주소가 이렇게 돼요. 보시면은 docs.docs.google.com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보통은 이 화면보다는 드라이브로 바로 들어가시게 되죠. 구글 드라이브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docs.google.com으로 들어오게 되면 구글 독스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자, 여기서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구글 시트나 구글 슬라이드 시트, 슬라이드 쇼죠, 프레젠테이션.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오프라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세팅 부분에서 언어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싱크 부분이 있죠. 지금 좀 영어로 나오는데 여기를 턴 on을 누르시고 enable offline editing을 누르시면, 자, 이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offline is enabled라고 돼 있고 새 백그라운드 앱을 추가함. 여기는 이제 컴퓨터에 해당하는 거겠죠. 저는 지금 윈도우 10을 구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컴퓨터에 동기화가 됐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독스가 이제부터는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즉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고 오프라인 작업을 하시려면, 자, 만약에 인터넷이 지금 끊긴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뭐 X 표시가 이렇게 뜨고 원래는 편집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 기능을 활성화를 해두시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문서 수정이 이렇게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장 중이 모든 변경사항이 드라이브에 저장된 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에서도 또한 오프라인 설정이 가능한데, 자, 드라이브에도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설정 화면이 있죠. 자, 톱니바퀴를 누르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서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게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도 오프라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관리자가 오프라인 동기화를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 동기화를 하면 만약에 모르는 컴퓨터에서 어떤 사람이 동기화를 했다 하면 그 컴퓨터의 중요한 문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저장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꺼놓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지만 원래 관리자가 설정을 ON으로 해놨다면 여기서, 자, 오프라인 작업, 오프라인 활성화 그 버튼이 뜨게 됩니다.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뜨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고요. 크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구글 독스에 있는 이 설정 화면 여기,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설정 부분, 이 두 곳에서 오프라인 활성화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고요. 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구글 독스 작업을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자, 리서치 기능이죠. 리서치 기능.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서치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작성하다가 어떤 레퍼런스라든지 출처 자료 같은 걸 밝힐 경우가 있겠죠. 특히 대학교에 레포트 쓸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긴 한데, 물론 회사에서도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자, 보통 어떤 자료를 찾으려면 이렇게 구글로 들어가서 막 예를 들면 구글에 대한 자료를 찾는다라고 하면 구글 치고 어떤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주소를 불러와서 문서에서 밑에 삽입을 하고, 자, 뭐 각주 달기 이런 식으로 해서 레퍼런스 이렇게 달죠. 이게 원래 정석인데 여기서는 이게 바로 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각주를 지우고요.
관리자 설명서 이 뒷부분에 뭔가 레퍼런스를 붙이고 싶습니다. 이때는 삽입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삽입이 아니고 도구입니다. 도구,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도구에서 조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설명서라는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만약에 여기 제가 아까 입력했던 예를 들어서 구글을 한번 레퍼런스 자료로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글 드라이브라는 이 링크를 만약에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미리 보게 할 수도 있고요. 링크 삽입 혹은 인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용을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1이 붙죠. 그리고 밑에 보면 자동으로 양식까지 완성이 돼요. 제목, 날짜, 그 다음에 URL, 정석 형태로 딱 찍히게 되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각주를 입력해 주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바로 이렇게 각주가 삽입이 됩니다. 레퍼런스 형태로. 이 부분은 여기 레퍼런스를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찾을 수 있는 게 전체 검색뿐만 아니라 어떤 인용문을 검색하거나 학술 검색, 구글 스콜라라고 하죠. 학술 검색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바로 레포트 자료 같은 거. 학술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구글을 치면 어떤 대학이나 아니면 기관들에서, 교육기관들에서 이렇게 논문으로 입력해 놓은 내용을 바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삽입해 볼게요, 제가. 그러면, 각주의 인용이라고 눌러보면은, 여기가 1번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1번에 이걸 입력한 사람은 누구, 이걸 자료를 만든 사람은 누구, 그리고 제목은 뭐, 날짜는 어느 부분, 이렇게 정석 형태로 마찬가지로 찍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글 독스 리서치 기능이었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애드온 활용이죠. 애드온 활용에서 단계별 승인 형태로 공유하기입니다. 자, 콜러베이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앱스 마켓플레이스에서 관리자가 설치를 하면요. 부가 기능에서 콜러베이트 이렇게 스타트로 열 수가 있습니다. 부가 기능 콜러베이트 스타트. 아니면 개인 사용자 단에서 설치를 하시려면 부가 기능 관리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부가 기능 제가 관리를 들어왔죠. 열기를 누르시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COLLAVAT 이렇게 치시면 콜라베이트가 나오고 저는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된 경우에는 설치 옵션이 뜨게 되고요. 누르시게 되면 바로 콜라베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트 한번 눌러볼게요. 스타트를 누르시면 원래 문서 공유는 이렇게 이루어지죠.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공유를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데모 2라는 사람에게도 공유를 하고 데모 7에 1이라는 사람에게도 공유를 하고 자, 이런 방식으로 보통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수정 가능으로 줄 것인가 혹은 댓글 작성 가능으로 줄 것인가 권한 설정도 가능하고요. 이메일 알림을 보내는 형태로 이렇게 공유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정말 수평적인 형태의 공유가 되게 되죠. 이게 아니고 수평적인 형태의 수직적인 어떤 전자결제 요소를 가미를 해서 공유를 하시려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데모 똑같이 데모 2라는 사람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데모 7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1번, 2번 형태로 넣게 되면 자, 한번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고 이 문서는 이 두 사람에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조직에서 설정해 놓은 채번까지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채번이 붙고 이 문서의 소유권은 본인이 아닌 관리자에게 이전이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승인을 했을 때 다음 이 사람에게 문서가 전달이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문서가 순차적으로 공유되게 됩니다. 한 라인에 다른 사람을 여러 사람을 입력할 경우에는 합의 결제 형식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결제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좀 한국적인 전자결제 요소와 그리고 구글 독스 문서의 협업 기능을 같이 융합하여 활용하는 형태이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유용한 단축키 소개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이 조금 빠른 감이 있긴 한데 워낙 시간은 좀 한정돼 있지만 그 안에 여러 내용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조금 빠릅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중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으로 입력해주세요. 그럼 제가 또 끝나고 나서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유용한 단축키죠. 구글 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단축키를 보시려면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컨트롤 슬래시라 그러죠. 물음표 있는 그 부분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단축키가 뜨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 도움말에서 단축키를 누르셔도 돼요. 보이시죠? 컨트롤 슬래시 이걸 누르시면 좀 구글 독스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단축키가 여럿 있는데 보시면 자, 텍스트 서식 지정이라고 해서 컨트롤 B라는 이런 워드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단축키죠. 컨트롤 B라든지 이탈릭, 컨트롤 I, 언더라인, 컨트롤 U라든지 또 제가 유용하게 쓰는 걸로는 어떤 게 있냐면 또 어떤 찾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는 어떤 내용을 찾고 이걸로 바꾸고 하는 그 내용 있죠. 컨트롤 F, 특정 단어나 키워드를 찾는 찾기, 그리고 바꾸기, H까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개 봐놓긴 했는데, 댓글 삽입. 저는 댓글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는 유저입니다. 컨트롤 Alt M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떤 부분에, 자, 해볼게요. 컨트롤 Alt M을 누르면 바로 댓글이 들어가죠. 이쪽에.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소환해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런 식의 도움말 단축키 이렇게 하셔서 단축키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필요한 단축키를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컨트롤 슬래시 키는 비단 여기 구글 독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다 먹힙니다. 보이시죠?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단축키가 쭉 보이고요. 단축키를 잘 쓰고 못 쓰고는 굉장히 좀 저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단축키를 잘 쓰면 한 10초 걸릴 일을 1초에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조그만 하나하나의 시간 같지만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를 좀 잘 익히시고 싶은 분들은 자, 구글의 드라이브나 독스 같은 곳에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셔서 단축키를 수시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원하는 단축키 설정법인데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단축키 설정법이 아니고 어떤 특정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뀌도록 미리 설정해 두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도구에서 환경 설정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를 들면 카피라이트를 뜻하는 이 C를 이렇게 입력할 경우 이렇게 바꿔달라. 아니면 R을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바꿔달라. 자, 이런 형태로 미리 어떤 문자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프리디파인을 해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또 별도로 입력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음으로 바꿈. 이렇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미리 커스텀 형태로 지정을 하실 수 있고요. 클릭을 만약에 이렇게 해제를 하면 이 내용이 비록 적혀져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됩니다. 자, 도구 환경 설정에서 자동 링크 감지라든지 구분 따옴표 사용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보너스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구글에는 또 음성 입력 기능이 있죠. 이것도 얼마 전에 추가된 내용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성 인식이 이게 생각보다 정확도가 꽤 높더라고요. 한번 말해볼게요. 구글 독스,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 정확하죠? 물론 자판으로 치는 것보다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꽤나 유용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처음에 써보고 놀랬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아서 좀 놀랐는데 보통 영어는 잘 받아들여도 한글은 막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시리를 써봐도 그렇고 개인적인 느낌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정확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기해서 소개해드린 것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조금 더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수정 내용에 대한 알림 설정법이 있죠?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자, 스프레드시트를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랑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할 때 지금 이 문서가 자, 두 사람이랑 공유가 돼 있죠? 소유자는 저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수정 가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 사람이 어떤 내용을 작성했을 때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받아보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특히나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구글 폼, 설문지 양식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자, 어떤 사람이 무슨 폼을 넣는데 그 자료가 이렇게 1,
2, 3 막 이렇게 쌓인다. 그럼 그 쌓일 때마다 내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 도구에서 알림 규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알림 규칙에 들어가셔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 하루에 한 번, 이거는 하루에 한 번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모아보시는 거고 수시로를 클릭을 하시면 이 내용에 누군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면 바로바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뭐 세일즈 툴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세일즈맨이, 영업사원이 어떤 설문지를 고객들에게 주고 여기에 내용을 넣으세요라고 하면 그 넣는 내용이 1, 2, 3, 4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겠죠. 그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팔로우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 도구 폼과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폼과 연결이 되지 않다고 해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도구 알림 규칙에 들어가면 설문지를 제출한 경우 말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게 있죠. 굳이 설문지랑 연결이 돼 있지 않더라도 자, 이 시트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알림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기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굉장히 활용성이 좋죠. 저도 되게 강하게 쓰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탐색 기능, 다음 설명드릴 게 탐색 기능이네요. 자, 이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만 존재하는 유용한 함수 소개인데 유용한 함수가 뭐냐면 import로 시작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글에는 엑셀에는 없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존재하는 바로 그 함수 import range 함수라는 게 있죠. import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import 데이터, import feed, html, range 뭐 이런 게 5가지가 있죠. 이 각각의 것들이 어떤 내용을 하냐면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어떤 두 개가 다른 스프레드시트 파일이에요. 근데 자, 여기에 있는 표 내용을 이게 복사 붙여넣기가 한 게 아니고 자, 보시면 import range라고 해서 어떤 자, 파일의 주소를 호출하고 그리고 범위를 호출하면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기능입니다. import range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특정 범위이고요. HTML 같은 경우는 어떤 URL을 불러와서 표를 가져오는 방식인데요. 지금 바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mport HTML이라고 해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져옵니다. 자, 그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요. 자, 인도의 데모그래픽 자료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번째에 있는 표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이 표를 가져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URL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데모그래픽스 오브 인디아 테이블 네 번째 있는 테이블을 가져오겠다. 제가 여기 앞에 는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공식 함수가 되겠죠. 자, 입력을 하면 로딩 과정이 조금 있고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이 됐죠?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 HTML 표 내용을 그대로 긁어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별도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온 방식이 아니고 그대로 함수로 끌어오는 방식이죠. 자, 이거를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URL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자, 탐색 기능이죠. 두 번째 설명드려야 할 탐색 기능입니다. 다양한 그래프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파퓰레이션 부분을 보면 이 컬럼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이 그래프로 가로 세로 그래프로 쭉 나타내 주고요. 아래쪽에 보면 자, 여기 타입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스테이트 또는 뭐 UT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스테이트는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그 항목들의 특성을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그래프가 가장 적합할지까지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 좋다 라고 하고 이걸 만약에 이 문서 본문에 삽입하고 싶으시면 차트 삽입 버튼을 바로 눌러주실 수 있고 이거를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빠른 수정 모드에 가시면은 자, 보기 모드, 수정 모드가 두 개가 있고 자, 수정 모드에 들어가시면 뭐 백그라운드 색깔이라든지 축 색깔 이런 걸 조절하실 수도 있고 이쪽을 누르시면 차트 삭제 혹은 뭐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저장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고급 수정에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범례라든지 글꼴, 기능, 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누율값을 표시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추천, 차트 유형, 맞춤 설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차트 유형에 가시면 또 이런 막대 그래프 말고 다른 형태의 차트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이제 이런 걸 사람이 일일이 분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더 점점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툴이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겠죠.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그런 한계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그 본질 자체에 충실하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기능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럴 때 자주 쓰는 편인데 이 기능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죠. 시트별 편집 권한 설정인데요. 자, 이 파일 자체에 아까 2명이라는 공유가 되어 있었죠. 저가 소유자로 되어 있고 2명이 수정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시트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 두 번째 시트가 있는데 자, 이 시트는 보안상 조금 나만 수정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 시트를 이렇게 오른쪽 우클릭을 하시고 시트 보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트를 숨길 수도 있는데 그 숨기는 거는 아예 그냥 시트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 시트를 삭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건 시트 보호입니다. 시트 보호 해서 범위나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시트를 지정하실 수도 있죠. 일부 셀을 제외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제외하면 수정이 가능하겠죠. 전 제외하지 않고 이 시트를 모두 한번 막아볼게요. 권한 설정으로 들어가서 자, 이미 보호 제가 아까 테스트할 때 설정을 해놔가지고 지금은 권한 변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정 권한을 부여할 대상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범위를 수정할 때 경고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아예 수정을 할 수 없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액션이고요. 그래서 나만 이라고 설정해두면 문서를 가진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절대 이 시트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조회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자,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자, 제임스라는 이 사람은 자, 이 시트를 건드려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뺄 수 있겠죠. 선택적으로. 그래서 공동 편집자를 시트별로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뺀다고 해서 이 시트를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볼 수는 있지만 수정이 불가능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시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시트다라고 표시를 하고 싶으시면 색상을 변경하실 수도 있으세요.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자, 이렇게 확 튀죠? 시트 1하고 2랑 봤을 때 자, 1은 색상을 노란색으로 해놓습니다. 이러면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 구분이 되고요. 이런 형태로 좀 보안성을 나름 시트별로 나타내실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기로 했던 구글 독스랑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주요 팁에 대해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이해 안 되시거나 조금 다시 설명해 주길 바라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은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또 지금 질문을 해주세요. 공식적으로 모든 내용은 마쳤고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자유 질의응답 시간이 오니 마이크를 켜시고 말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채팅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변경 내역 보기에서 특정 시간에 변경된 시트별 변경사항 검색 기능을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막 편집이 되겠죠. 저만 편집하는 게 아니고 공동 편집자들도 다 편집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변경 내역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일에서 업데이트 기록 보기를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모든 변경 사항이 드라이브에 저장된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굵직굵직한 수정사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이시죠? 근데 조금 더 약간 분 초 단위로 보고 싶으시면 버전 자세히 보기를 누르실 수 있는데 훨씬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 자, 이때로 돌아가면 제가 시트 2에는 아무런 내용도 입력을 하지 않았죠. 네, 가장 최신 버전을 보시면 자, 시트에 이런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시트별로 다 기록이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면 시트 2에 이 내용이 없어지고 3시 33분을 클릭하면 생기고 만약에 이 버전으로 돌리고 싶으시면 버전 복원을 누르시고 이게 또 마음에 안 드시면 그 전 버전으로 다시 가실 수 있고요. 다시 복원을 한 다음에 자, 몇 초 전에 마지막으로 수정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직전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버전 복원. 그러면 계속 복원 되는 방식으로 백업이 되는 거죠. 파일이. 이 문서를 사본으로 생성하지 않는 한 이 문서의 업데이트 기록은 계속 하나의 파일에 남게 됩니다.